예, 안녕하십니까. 지린강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독감이 걸려서 마지막으로 수업 정리를 유튜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11월 모의평가 문제를 사실 1, 2, 3, 4, 10반 거의 다 풀어줬는데 아직까지 못 푼 반이 있어서 그 반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1번부터 20번까지 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번 2회고사 때는 2회고사 세계지리 시간에 이 중에서 한 9문제 정도를 이제 좀 약간의 변형에 거쳐서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 문제, 이번 월드컵 문제죠. 월드컵 문제. 굉장히 시적절한 괜찮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난이도 쉽지만요. 일단은 이게 카타르죠, 카타르.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겨울에 개최되는 최초의 월드컵. 원래 온도가 40도가 넘는, 제가 지금 독감이 걸려서 아까 40.5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안 좋고 아무튼 40도가 넘는 그런 날씨인데,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그나마 좀 나요. 겨울이 그나마 나서 지금 한 25도 정도, 25도 정도. 그나마 이제 에어컨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시원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스코트, 이게 좀 말이 많은데 지금 유령같이 생겼죠. 유령, 고스트. 옛날에 이제 캐스퍼라고 하는 유령이 있었는데 심지어 발로 공을 차는데 발이 없어요. 이게 뭘까 봤더니 이제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머리에 천을, 이런 이슬람의 전통 의상을 얻고 있는 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마스코트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멋있었습니다. 유목민의 전통 이동식 가옥 형태로 경기장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알바이트 스타디움. 답은 나와 있죠. 보면은 A 뭡니까? A 아이슬란드. 관련이 없고 이번 월드컵과는. 그리고 이것은 독일이죠, 독일. 우리가 2018년도에 2대0으로 이겼던. 그리고 C가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길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호날두가 PK 골로 한 골 넣고 두 골을 이제 흥민손, 그리고 프리킥으로 우리 이승우 선수가 그래서 2대1로 이긴다. 포르투갈. 그리고 D가 우리가 아쉽게 패한 가나입니다. 가나. 여기가 이제 골드코스트라고 해서, 골드코스트 뭐 노예해안, 뭐 상하해안, 특히 이제 이쪽이 이제 금이 많이 나서 골드코스트라는 지명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현재는 가나입니다. 가나하면 초콜릿이죠. 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이제 이입니다. 이가 바로 뭐냐? 이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굉장히 면적이 좁죠. 이쪽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확대를 하니까 겨우 나옵니다. 경기도 면적 정도. 근데 요거보다 더 조그만 데가 있어요. 얘가. 이건 한 제주도보다 좀 클래나? 여기가 바로 바레인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레인.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2. 정답 5번. 자, 2번입니다. 2번은 두 종교에 대한 건데, 일단은 뭐 불하니까 당연히 불교죠. 불교. 그리고 다양한 다신교니까 힌두교죠. 힌두교. 자, 보면은 1번 가해 발상지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 불교, 남부아시아, 인도. 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이번 문제는 이번 11월 모의고사 문제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난이도는 좀 쉬운데 문제가 이 보기 답이 바로 1번 아닌 2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느껴졌지 않나 싶습니다. 가해 신자는 라마단, 이슬람에 대한 설명이 틀렸고요. 나는 주요 성지 예루살렘, 바티칸, 이건 그리스도교에 대한 설명. 가는 나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더 많다. 힌두교가 더 많죠. 물론 민족 종교가 불교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힌두교는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족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보편 종교인 불교보다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더 많다. 땡. 가는 이제 보편 종교, 민족 종교 바뀌었죠. 1번입니다. 3번. 딱 봐도 열대우림. 여긴 아마존이면 무슨 기후? AF. 열대우림 기후. 열대우림 기후는 대륙성 강수,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하는 비가 거의 매일 내린다. 이거 스콜이죠. 스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아무리 추워도 18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간다.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연중 아열대 고압대는 하강기류. 하강기류는 공기가 위로 못 올라가니까 구름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 고로 뭐야? 건조기후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네, 리을.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 이거는 반대죠.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큰 게 이게 바로 열대기후의 특징입니다. 기온이은 1번. 4번. 홍카통카 2022년 올해죠. 올해 초에 통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1월 달에. 그래서 직접 방문 조사를 하려 했으나 너무 위험해서 못 갔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조사한다. 인공위성 원격으로 한다. 원격 리모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가는 거. 인공위성이나 뭐 항공사진 같은 거 그런 겁니다. 특징. 자, 기억. 직접 조사는 설문 면담을 통해 현지 주민들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은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 맞죠? 원격 조사니까. 기억은 1번. 이렇게 답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쉬운 겁니다. 기억은 1번. 네, 디귿 볼게요. 기억은 니은보다 넓은 범위, 주기적 정보. 이건 원격 탐사에 대한 설명이죠. 땡. 니은은 기억보다 지리정보 수집 방법으로 사용된 시기가 이르다. 아무래도 현지 조사가 먼저 원격 탐사보다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부터 했으니까 더 이르겠죠. 땡. 정답은 1번. 자, 5번. 기후 문제인데요. 기후 지역 문제. 냉한대 기후와 건조 기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구조토는 한대 기후, ET, 툰드라 기후고요. 사구와 버섯바위는 건조 기후, B에 대한 설명입니다. BW. 그런데 가에 들어갈 걸 보니까 건조냐 아니냐인 거기 때문에 건조 기후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냐 이렇게 가는 기억이 맞고요. 버섯바위는 바람에 의한 침식, 밑으로 깎이는 거죠. 그리고 사구는 바람에 의한 퇴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람의 침식 작용을 형성시킨 것이냐 봤을 때 아니오니까 나는 디귿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6번 문제가 아무래도 이번 문제 중에서 좀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은 이 자원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 자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이게 쉬운 문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일단 제시된 자원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인데 여기 두 개가 남아있죠. 그런데 중국이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얘는 뭘까요? 중국은 산업용으로 많이 석탄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가 석탄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이란, 카타르, 러시아 뭐가 유명하다? 네, 그렇죠. 천연가스가 유명하다. 근데 천연가스를 보니까 얘가 25, 얘가 12예요. 25, 12 하면 37이죠. 나머지가 63이야. 그러니까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닌 게 63이다. 그러니까는 나가 석탄이니까 가가 천연가스가 아니라 가가 석유가 되는 거죠. 왜냐? 이 두 가지가 아닌 무언가가 63인데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유명하니까 천연가스가 여기 제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가 석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석유구나, 이런 식으로 가를 석유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연가스는 잘 나와요. 이거 진짜 러시아, 카타르, 그다음에 이란, 이 세 나라는 뭐 플러스 인도네시아까지. 사실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진짜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세 가지. 러시아, 카타르, 이거 이란. 자, 보면 가 뭐예요? 석유는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이건 석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고요. 가는 나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어디 있어요? 석유는 나보다 수송용. 맞죠? 석유가 석탄보다 더 자동차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되니까 2번입니다. 정답 2번. 나는 가보다 국제이동량이 많다. 국제이동량은 석유가 더 많고요. 러시아는 미국보다 석탄 소비량이 많다. 자, 석탄 소비량을 보면 러시아, 미국 딱 봐도 미국이 더 많고, 이게 똑같다 치더라도 전체 에너지가 미국이 더 많기 때문에 석탄은 미국이 더 많은 겁니다. 땡. 중국은 석유보다 천연가스 소비량 비율이 높다. 보면은 중국은 이거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지우고요. 중국이 석유가 이게 석유죠. 석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22 정도 돼요. 근데 천연가스는 보면은 얘가
한 몇 정도 되냐? 한 70이라고 치고 20이니까 나머지가 10입니다. 10. 천가가 10이에요. 10. 근데 석유는 무엇이에요? 석유는 20 좀 넘죠? 한 20 정도? 그러니까는 석유가 많죠. 천연가스보다. 근데 천연가스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은 2번. 7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보면은 이게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까지 계속 높았다. 이거 선진국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이거 개도국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 낮다. 이건 아프리카나 이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설명이 되죠. 저개발 국가.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B가 선진국인 영국이고요. A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멕시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들인데 사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 정도의 이 말리인데요. 말리 정도는 몰라도 돼요. 국가명 정도는. 제가 꼭 알아야 되는 아프리카 국가들 한 3개 정도 설명해 줬죠.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공. 요 정도는 정말 꼭 알아야 되고 이거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거. 요거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 요거 우리 그 국제하천 이집트의 그 나일강 국제하천 이 수자원 분쟁 요거 할 때 수단 나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밑에 나오는 남수단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남아공 위에 있는 여기 보츠나와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보츠나와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서 여기서 이제 민주적인 아프리카 정부고 아프리카 내에서 굉장히 좀 잘 사는 지역이다. 이런 정도의 거는 알면 좋은데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차차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일단 3가지 나라 나이지리아, 이집트, 그다음에 남아공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겠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개발 국가 이렇게 편견이긴 편견이지만 아무튼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선진국이 되는 건 B, 가는 B고요. 그다음에 성장하는 나라 나는 A, 멕시코, 그다음에 C, BAC 3번. 자,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식량 문제인데요. 자, 밀, 쌀, 옥수수. 자, 아시아에서 많네요. 아시아에서 많으니까 쌀이고요. 아메리카에서 많다. 옥수수.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 유럽이 많은데 자, 여기서는 보여야 될 게 오세아니아가 거의 없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다. 이거 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밀, 쌀, 옥수수 찾고요. 가의 기원지는 아시아에서 위치한다. 아무래도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옥수수는 기원했습니다. 땡. 쌀은 주로 계절풍 몬순 기후 지역 충적 평야.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가는 나보다 바이오에탄올 원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죠. 옥수수는 바이오에탄올 비율이 높습니다. 나는 다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쌀은 밀이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죠. 땡. 다는 나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쌀이 더 많습니다. 땡. 9번. 기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무래도 기후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긴 한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는 쉽습니다. 이거는. 자, 보면은 일단은 뭘부터 볼까요? 이 지역 얘 같은 경우에 상하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CFA 온난스른 기후 혹은 CW라고 할 수 있겠죠. 건기가 살짝 있는 CFA, CW 같은 온대 동안 기후입니다. 그리고 얘는 자주 나오는 퍼스죠. 퍼스, CS,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의 CFB, 서해양성 기후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연교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북반구에 유일하게 위치해서 7월의 여름인 다가 당연히 이게 되겠네요. 다. 상하이, CFA 혹은 CW. 그리고 이 온도가 여름철에 남반구니까 좀 높으면서 이렇게 좀 얘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은 나보다 온도가 높은 가가 아무래도 지중해성 기온 요게 되겠고 그다음에 기온이 좀 낮은 18도 정도 되는 요게 나가 이 서해안성 기후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나다를 봤을 때 강수량이 굉장히 많으면서 하계 강수 집중 여름에 7, 8월에 강수량이 많이 내리는 A 같은 경우가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중 강수가 고르게 내리는 이 서해안성 기후 특징이 바로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7, 8월, 6월부터 8월 그러니까 남반구 기준으로는 겨울이 되겠죠. 이때 강수량이 집중하고 여름에는 강수가 안 내리는 지중해성 기후 이게 바로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C,
A. 4번. 자, 10번 갑니다. 또 우크라이나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번 문제가 좀 이번 요즘 시기를 잘 반영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시리아,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시리아 난민 얼마 전에 얘기 나왔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인구 이동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이건 지리 안 배운 사람도 알겠네. 학업을 위해서 얘네가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급 전문 인력이 있을 것 같지 않고 휴가를 위한 관광지 뭐 이 사람들이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죠? 분쟁 발생에 따른 난미 이동이다. 정치적 이동이라고도 하죠. 정치적 이동. 강제적 이동입니다. 강제적. 원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4번입니다. 자, 11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연유라떼으로 나오고 이따 복장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아오자이와 농이라고 하죠. 논이라고 하죠. 이 베트남 전통 의상이고요. 쌀 생산국 쌀국수에서 끝났죠. 세계적 커피 생산지. 자, 여기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뭐 쌀국수만 유명한 게 아니라 커피가 세계 생산량의 2위예요. 2위. 1위가 브라질이고 2위가 베트남이고 3위가 콜롬비아, 4위가 에티오피아. 그 나머지 세 나라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는 좀 유명한데 의외로 베트남은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커피 생산량이 세계 2위예요. 2위. 왜 그러냐면은 이 커피라는 게 이 지중해성이 아니라 여기 뭐야? AW 사바나 기후. 그러니까 요쪽에서 굉장히 잘 발생된다고 해요. 잘 재배가 됩니다.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커피벨트라고 하는데 커피벨트 딱 걸쳐 있죠. 이쪽도 그렇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굉장히 잘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근데 얘네들이 좀 연유를 타 먹어요. 굉장히 답니다. 커피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베트남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서 이건 정답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고 5번이죠. A는 파키스탄이고요. 파키스탄. D는 이제 시날리즈족과 그다음에 타밀족이 분쟁하고 있는 스리랑카. 그리고 C는 일본이고 B는 몽골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잘 나오는 문제 매번 제가 강조하는 인도네시아 인구 3억 명 이슬람교. 그다음에 뭐 잘 나오는 애 태국 타이 정도 되겠습니다. 얘는 필리핀. 12번 바로 아까 위에 나왔었던 파키스탄과 인도 하면은 무조건 그 사이에 껴있는 지역 나오죠.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보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당시 의사는 인도로 편입된 지금까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하면 이 지역밖에 없죠.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자, 시날리족과 타밀족 같은 경우에 스리랑카에 대한 설명.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갈등 정답. 뭐 이겁니다. 에버리지니 같은 경우에 어디예요? 앱 오리지널의 뜻이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마오리족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죠. 뉴질랜드. 위구르족 분리 독립은 바로 중국이고요. 중국 소수민족. 자, 13번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AC 지역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봅시다. 자, 일단은 세 지역, 여기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디트로이트가 유명하죠. 여기 자동차, 러스트벨트, 디트로이트. 자, 여기 텍사스주고요. 멕시코만입니다. 여기 멕시코만 이쪽에는 석유가 많이 납니다. 석유 화학공업, 그다음에 항공우주, 나사가 있다 그랬죠. 휴스턴 로켓츠. 자,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뭐 있어요? 뭐 있죠? 여기 LA 있죠. 그다음에 여기 실리콘밸리 컴퓨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봅시다. 석유화학이 유명한 곳, 석유화학은 바로 A, 석유화학, 컴퓨터는 B니까 캘리포니아, 운송장비 자동차니까 C. 이렇게 되면은 정답 바로 나오겠죠? A, 석유화학에는 첨단 클러스터 실리콘밸리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있죠. 캘리포니아 있죠. 땡. B는 휴스턴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 산업은 어디 있다? A 있다 그랬죠. A. 땡. C 어디야? 운송장비. 5대5 수은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5대5가 여기 있죠. 5대5가 수은을 바탕으로 제철, 철강, 조선, 자동차가 있다. 정답. 디귿. 자, A와 B는 모두 썬벨트에 속한다. 러스트벨트는 여기다. 이렇게 이동한 거죠. 자, 이 이동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교과서 정리 시간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디귿리을 5번. 자, 14번. 녹으면 동토의 땅 땡땡땡 술록이 나옵니다. 스벤이 나옵니다. 스벤. 루돌프 사슴 아니죠. 루돌프 술록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자, 이 술록이 나오는 툰드라 ET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여름이 나타납니다. 여름이 되면은 온도가 살짝 녹아요. 그러니까 땅이 얼어 있다가 한 0도에서 10도 사이가 되면서 이끼가 자라고 이걸 술록이 먹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이 가스관 얘네들이 이게 띄워져 있단 말이야. 왜 띄워져 있냐? 여기가 이제 여름이 되면 녹거든. 녹으면은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활동층이라고. 활동층 밑에 뭐가 있냐? 항상 얼어 있는 영구 동토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아버리고 흐물흐물해지니까는 어떻게 이 파이프 라인을 이제 박는 거죠. 여기 밑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얘네가 이제 무너지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고산가옥. 이제 이 툰드라식 고산가옥이죠. 이런 고산가옥이나 이런 띄운 이런 파이프를 가스관을 연결한다. 뭐 그래서 바로 찾으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여름의 강수량의 정은 CS 지주혈성 기후고요. 얘는 항상 얼어있는 EF 빙설기후. 얘를 보면은 얘가 잠깐 녹는구나. 얘가 잠깐 녹으니까 얘가 ET. 그리고 얘는 항상 온도가 높고 18도가 항상 넘고 강수량이 항상 많이 나니까 AF 열대우림 기후.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강수량이 항상 일정하면서 온도 연교차도 크지 않은 CFP 서한해양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빙하지형입니다. 빙하지형 중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은 듯한 모양이 나는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얘가 이제 드럼린이고요. 드럼린. 그리고 이렇게 뱀꼬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바로 에스커. 드럼린은 빙하가 이동하면서 쌓아놓은 퇴적 지형이에요. 빙하가 퇴적되었다. 빙하는 퇴적할 때 이제 분급, 정리를 잘 안 해놓습니다. 그냥 녹으면서 그냥 팍 다 내려놓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를 이제 분급이라고 하는데, 분급. 소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 큰 거, 작은 거, 중간, 큰 거, 작은 거, 중간 막 섞여 있어.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한다고 얘는. 근데 반면에 이 에스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빙하 밑에 이게 녹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은 정리를 잘해. 분급을 잘한다고. 그러니까는 큰 거는 큰 거대로, 중간 건 중간 건대로, 작은 건 작은 건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한다고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빙하 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까지 알고 문제 풀면 바로 됩니다. 자, 드럼린의 모양으로 빙하의 이동 방향을 추측할 수가 있죠. 정답. 나는 융빙수는 빙하가 녹은 물입니다. 융빙수의 퇴적장을 이용해서 형성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가는 나보다 구성물질의 분급이 양호합니다. 물이 자란다고 했어요? 빙하가 자란다고 했어요? 물이 자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가는 에스커, 나는 드럼린. 가가 드럼린이고 나가 에스커다. 땡. 갑을. 정답은 1번. 16번.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물에 녹거나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은 지역입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은 물리적 풍화작용과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물과 산소와 반응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에 수분이 좀 많다. 좀 온난 스근한 기후에서 잘 나타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회암이 그런 화학적 풍화 작용을 받아서 빨갛게 변한 그런 흑을 이제 테라로사, 빨간 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석회암이 지하수를 통해서 쭉 이렇게 녹아서 이런 석회 동굴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런 지형을 이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석회화 단구라고 하는 게 터키의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이런 석회화 단구라는 지형이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굉장히 깊었던 카르스트 지형이 다 녹으면서 다 용식되면서
끝에 조그만 이런 것만 조그만치 않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런 탑 모양의 카르스트, 최후의 형태입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최후의 형태. 이 탑 모양의 카르스트를 탑 카르스트라고 하고요. 탑 모양의 봉우리. 이거는 이제 괴림이란 거, 구일인. 중국 남부에 있는 구일이라는 곳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을이 있죠. 근데 여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이 쫙 차올랐다. 그러면 이제 뭐냐,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바로 베트남의 하롱베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가 거의 같은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륙에 있고, 얘 같은 경우에 하롱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에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물에 차올라서 이게 산이 아니라 이제 섬처럼 되어 있는 거죠. 하롱베이. 원리는 같습니다. 탑카르스트.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 용식, 석회 동굴. 여기는 이제 고드름 같은 이런 석순, 석주, 종류석 같은 것들 있죠. 가는 석회화 동굴 맞고요. 나가 여러 개 결합된 형태는 우발라이다. 이건 이제 우발라는 뭐가 여러 개냐? 바로 돌리네가 여러 개가 합쳐 있는 거를 우발라라고 합니다. 땡. 다해서 종류석과 석순을 볼 수 있죠. 습윤, 아까 그랬죠. 습윤, 온난 습윤한 곳에서 화학적 풍화 작용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는 건조기후보다는 습윤기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땡. 기억 디귿 2번입니다. 17번. 이번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어도 보츠나와에 대한 설명이죠. 츠나와족 보츠나와. 자, 내전 없이 안정적인 정부를 운영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츠나와에 최근 많이 나오는 경향이 바로 보츠나가 의외로 나옵니다. 몇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다이아몬드를 하는데 얘네가 이거를 잘 분배를 하는 거죠. 여러 국가들 중에 민주주의 발전이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남아공 바로 위에 있는 이 보츠나와. 콩고 나왔고요. 나이지리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티오피아,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이집트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 나왔네요. 18번. 가지역과 비교한 나지역의 특징.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나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 라틴 아메리카에 많이 거주하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 그런 에스파냐어와 가톨릭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했죠. 히스패닉, 에스파냐어 당연히 많이 쓰고요. 가톨릭 신자 당연히 높고요. 3차원 동사사 비율이 당연히 낮죠. 앵글로도 잘 사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C, 3번입니다. 자, 19번. 세계 대지역 문제인데 보니까 안정육계와 고기조선대, 신기조선대로 구분되어 있어요. 색깔별로. 진한계 보니까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대와 한태평양 조선대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진한계 신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랑 우랄 산맥이랑 그 다음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랑 에팔레치아 산맥 보니까 조금 덜 짙은 게 이제 고기, 그리고 옅은 게 안정육계예요. 그럼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를 보면은 이 오른쪽에, 이쪽 동쪽에 여기가 고기습곡산지, 석탄이 많이 나는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 고기습곡산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얘도 틀렸고. 이거 두 개 중 하나네. 근데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가 여기가 안정육계죠. 안정육계고, 그리고 또 뭐냐? 여기 뉴질랜드가 화산섬이잖아요. 화산섬 뭐예요? 신기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그러니까는 이거죠. 안정육계에서 뭐가 난다? 철광석이 난다. 철광석이 난다. 여기는 뭐가 난다? 석탄이 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뭘 한다? 제철을 한다. 제철해서 다시 수출한다. 이걸로 다시 얘네는 또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상호 보완성 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0번. 자, 20번 문제. A, B 많이 나오는 거죠. A는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이렇게 노르웨이에 있는 피오르. U자국에 물이 이렇게 고인 거. U자국. 빙하의 침식 지형에 의해서 해수면 상승. B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복잡한 V자국 하천에 의한 침식, 이런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해수면상을 물 차오른 거.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 해안. 여기는 산호초 해안. 그레이트 리프워. 여기 산호초 해안.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C죠, C. 너무 쉬운데? 여기 유람선을 탔습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U자국에 대한 설명이니까 A죠. 정답은 C, A.
4번입니다. 이렇게 끝 마쳤고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꼼꼼히 한 2번 정도만 문제 PDF 다운받거나 자기 가진 시험지로 문제 풀어보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